자, 우리 아스날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를 깜짝 놀란 결과를 들고 네. 제가 이러고 있는 그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썸네일이 인상적이죠. 네. 아스날 두 번째 경기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긴 할 건데 네. 그 전에 누누 새로운 감독의 토트넘의 경기도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죠. 레이튼 오리엔트랑. 네, 레이튼 오리엔트. 그러니까 예. 이번 시즌은 리그 2에 임하는 팀입니다. 리그 2니까 잉글랜드 4부 리그 이제 임하게 되는 팀인데 이미 컵 대회에서 토트넘하고 만났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부전승이었었나? 맞아요. 네, 팀 이름이 그래도 낯설진 않으실 것 맞아요. 같고 그리고 양 팀에서 모두 활약했던 저스틴 에딘버러라는 선수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거기 추모를 좀 하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추모의 의미도 깃들어진 친선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선전 토트넘은 비시즌 첫 경기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의의를 갖고서 출발을 하는 게 있었죠. 저 볼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봤어요. 봤는데 글쎄요 토트넘 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네, 3백은 안 쓰더군요. 어. 네, 당장 첫 경기가 팬들한테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경기 내용은 뭐 저도 이제 봤으니까 예. 애매했습니다. 한번 보죠. 네, 4-4-1을 썼습니다. 4-3-3을 썼습니다. 4-3-3. 4-3-3. 그리고 이제 빌드업을 할 때 뭐 알리나 나일 존 선수가 내려와서 약간 4-2-3-1처럼 변하는 이 느낌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선발 라인업을 보면 스칼렛이 원톱, 베르바인이 왼쪽, 모우라가 오른쪽. 예. 베르바인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냥 없는 게 나았을 정도여도 활약이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 스칼렛 같은 경우에 토트넘 팬들이 또 가끔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렇죠. 예. 그래서 스칼렛이 어린 공격수죠. 최근에 이제 무리뉴 감독이 때 인터뷰에서 언급을 해서 화제가 또 되기도 했던 선수였습니다. 미드필드 알리, 윙크스, 나일 존 선수가 나왔는데 알리가 이제 좀 내려와서 혹은 나일 존이 내려와서 4-2-3-1처럼 빌드업 시 가담되는 모습도 맞아요. 보여줬었고요. 백포는 체사이, 카터비커스, 다이어 그리고 원래는 센터백이지만 오른쪽 풀백으로 나온 파스코치 그리고 골키퍼는 조하트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무래도 좌우 풀백이 좀 어린 선수들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기 내내 풀백들은 오버래핑을 최대한 안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측면 공격을 윙어들의 개인 기량으로 많이 풀어야 한다는 건데 모우라는 그래도 코너킥도 잘 올리고 저 스칼렛 골에 도움도 주고 하면서 모우라는 그 분투하긴 했어요. 근데 베르바인은 그냥 밑천 다 드러났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오자마자 맨체스터 시티전에 막 골 넣고 이거 한번 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쵸. 그 이후에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준 적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팬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실망을 안기고 있는데 본인이 이 부진을 끊으려면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경기 내내 움직임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볼을 받는 위치가 그냥 일정하니까 상대가 따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드리블을 억지로 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당연히 뺏길 수밖에 없죠. 물론 전제는 합니다. 프리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직접 시즌에 들어갔을 때 선수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프리시즌에 대강대강 하다가 본 시즌 들어와서 확 올라오는 선수도 있고 반대로 이거를 예전에 이제 히든풋볼 K 했을 때 좋은 말은 아니죠. 전뽕. 전뽕? 전지훈련 뽕이라고 그래서 전지훈련 갔는데 막 날라다니는 선수들이 있어. 와, 야, 이 팀 우승이다. 됐다 이거 완전 상스 간다. 네. 근데 딱 열어보면 엥 이렇게 되는 경우도 그럼요,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이다. 다만 어떤 흐름이었는지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누누의 첫 경기였으니까. 근데 부진한 선수는 프리시즌에도 부진하면 비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깜깜하죠. 네, 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뭐 아스날 첫 경기 때 그 리액션이 나왔던 것도 부진한 팀의 부진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정신 나간 친구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화가 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베르바이는 좀 그런 모습이 있었고 경기력은 사실 1대1로 비겼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압도를 하는 듯 보였으나 특히 후반전 중반에 10명 같이 교체 들어오는 거 보셨죠? 맞아요. 저는 그때 이후로 사실 체크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그래 봤는데 그냥 봤어요 나도. 네, 그 유스들 나온 뒤로는 아무래도 밀리는 부분이 많았고 결국 경기는 1대1로 비기게 됐습니다. 수비 시에 이제 위기 상황이 좀 그러니까 주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선발조가 뛴 경기에서도 약간 수비 시에는 공간을 내주는 위험도가 좀 있긴 했는데 이거는 워낙 엔트리가 어린 선수들이 수비 쪽에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걸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적 시장을 통해서 또 어떤 선수들이 보강이 될지 모르고 뭐 도미아스 같은 선수는 굉장히 좀 근접해 보이는데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 또 어떤 시스템을 꾸릴지는 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평가를 우리가 그냥 열어두는 건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포인트를 좀 찝어서 보겠습니다. 첫 네. 번째는 17살 데인 스칼렛의 득점입니다. 스칼렛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를 받는 공격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모우라가 스루 패스를 줬을 때 왼발로 득점을 기록을 했고 코너킥 상황에서도 모우라가 올려줄 때 헤더로 한번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칼렛은 이미 최근에 무리뉴 감독이 아직 17살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월드컵을 당장 앞둔 상태에서 이 선수의 공격 옵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좀 이른 타이밍이지만 그래도 스칼렛은 기대해볼 만한 자원이다. 그래서 토트넘과 잉글랜드를 위해서 앞으로 해줄 역할이 많을 것이다 라고 무리뉴 감독이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스칼렛은 지금 기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이번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는 꽤 인상을 잘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얘기하죠.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일 뿐이고 유망주는 유망주일 뿐이다. 네. 아직 이런 선수에게 너무나 많은 프레스를 주는 거는 그렇고 그냥 뭐 나중에 잘 컸으면 좋겠다. 그 그렇죠. 정도의 느낌. 네. 득점을 신고하면서 은케티아도 예전엔 기대받았어. 은케티아는 U23 리그에서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 비에이라가 아스날의 괜한 레전드가 아니었어. 데려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럼요. 크리스탈 팰리스. 그럼요. 네. 거긴 또 몰라. 주어 윌록 터지는 거 보세요. 뉴캐슬에서. 각자의 궁합이 있다. 비에이라, 수정궁, 그리고 은케티아.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까? 합이 딱 맞는다.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득점력을 폭발하길 바랍니다. 그러다 수정궁이 폭발할 것 같은데. 근데 또 모른다 진짜. 저 생각 모르긴 잘할 해요. 수도 있어. 맞아요. 네. 누구야? 브루스터의 케이스. 그래. 맞아. 네. 왜 데자뷰가 너가 이런 얘기 하다가 브루스터 얘기했던 게 갑자기 머릿속으로 확 스쳐 지나가네. 그러니까요. 네, 좀 많이 미안한 감정이 네. 들고. 자, 그리고 이제 역시나 뉴스도 뉴스지만 일군 선수의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 눈이 안 갈 수가 없는데 알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난 델레알리는 여전히 좀 안 좋던데 예전에 번뜩이는 느낌은 전혀 아니야. 근데 몸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 상체는 조금 두터워진 느낌이 들어요. 두께가 좀 붙었어요. 그래서 좀 운동했구나 이 느낌을 줬는데. 근데 나는 델레알리의 어떤 원래 장점이 어떤 강력한 피지컬이 아니었잖아요. 잉글랜드 선수 같지 않은 느낌의 개인 기량이나 번뜩이는 어떤 그런 센스가 있었고. 센스. 근데 네. 이런 선수들이 그게 본인이 좀 안 나왔을 때 좀 벌크업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런 느낌? 완전히 똑같은 예시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귤리셔를 보면서 얘는 잉글랜드 선수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게스코인이랑 비교됐을 때도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이 선수가 이제 부상에 좀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벌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자기 장점을 잃더라고. 근데 난 델레알리 보면서 왠지 그런 수순을 밟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좀 본인의 예전의 장점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경기에서 그런 거를 좀 보기에는 어려웠다. 몸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네, 두꺼워지긴 했지만 자주 내려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빌드업에 관여되기 위해서 노력을 꽤 기울였어요. 꼭 공미 자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또 중미 자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프리롤에 가깝게 자유롭게 경기를 좀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그 움직임 자체가 좀 겉돌았습니다. 볼을 잡고 못 잡고를 떠나서 어떻게 컨트롤했던지를 떠나서 움직임 자체가 시도는 괜찮았으나 볼이 연계되는 지점을 잘 찾아가지 못했어요. 게다가 옆에 있는 선수는 이 나일존이라는 어린 선수인데 오히려 이 선수가 훨씬 더 위치도 잘 잡고 경기에 관여가 많이 됐거든요. 상대적으로 위치를 못 잡고 움직임이 동료들의 시선에서 항상 벗어나 있었던 알리는 오히려 대조적으로 대비돼서 더 활약이 부진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리의 모습 보면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전 이 경기 보고 난 다음에 기억에 남는 장면 한 장면이 있는데 뭐죠? 윙크스 드리블 돌파 갑자기 중원에서 공을 잡더니만 약간 갑자기 툭툭툭 치고 달리려고 그러는 거야. 오! 그랬는데 바로 뺏기더라고. 그렇죠. 진짜 소득이 없었어. 바로 뺏겨. 네. 그게 결국 경기 후에 윙크스에게 부정적 평가를 남기게 만든 이유였죠. 네. 뭐 이제 골 장면 때 윙크스 패스가 기점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그 드리블의 판단 미스나 토트넘이 수비하고 미드필드 사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위험하게 노출했던 이유는 윙크스 쪽에서의 기초적인 압박이나 수비 커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윙크스는 부진을 극복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이 해리 윙크스가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다르게 언제나 지도자의 픽을 먼저 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주원이 형한테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선수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종류, 트레이닝 세션에서는 정말 대단한 선수. 근데 실제 그게 이제 약간 구현이 안 되는 선수인데 이거는 K리그에도 이런 공격수 하나가 있다는 얘기가 있죠. 있죠. 예, 굉장히 그리고 움직임도 좋아 실제로. 그런데 언제나 왜 기대보다 좀 안 되지? 근데 트레이닝 세션에서는 뭐 대단하다라는 뉘앙스 얘기를 하는 선수가 있고 두 번째 감독이 얘기하세요. 미련이 못 버리죠. 그렇지. 지금 미련이 남는 거야. 그거에 비슷한 이 연장선상인데 약간 결이 다르게 두 번째로 감독이 재능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면 제가 한번 살려볼 수 있는데
감독들의 어떤 그 도전 의욕을 자극시키는 선수들이 있대요. 그렇죠. 그 전 감독은 못 살렸지 내가 한번 살려볼게. 이런 선수들이 또 있대. 왜냐면 재능은 좀 있으니까. 그래서 누누가 보기엔 윙크스 얘 네베스다. 약간 이런 느낌이 오고 뭔가 쓴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윙크스가 지속적으로 감독들에게 픽을 받고 이런 거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뭐 결국은 활약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랬어. 그죠. 그리고 드리블 돌파다 뺏기는 것밖에 기가 안 나. 지금 당장은 이제 좀 휴가를 떠나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약간 쓸 선수가 결국 이쪽에서 좀 베스트라고 네. 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지지부진했다. 베르바이는 그 오른발로 때리는데 갑자기 약간 하늘 높이 진짜 승천한 키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뭐 할 말 없는 장면입니다. 네,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일 존이라는 선수. 얘가 좀 눈에 띄던데. 네, 아까 알리가 부진했던 것과 대비돼서 반대편 약간 중앙을 서로 양분하는 공간이 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일 존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팀이 이제 빌드업을 할 땐 윙크스와 같이 내려오면서 약간 더블 볼란치를 구성하는 듯한 느낌도 주었거든요. 근데 워낙 이 선수가 볼을 터치할 때 탄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볼을 잡아둘 때 터치를 확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걸 드리블을 통해서 간수해내는 솜씨가 제법 되는 선수였습니다. 또 드리블을 칠 때 상대가 다가오지 않는 방향으로 볼을 잡아두면서 딱 치고 들어가는 그 속도가 중요한데 그런 순간 속도와 탄력이 괜찮은 선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활동량이 많고 아까 알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임이 동료들에게 딱 필요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위치를 찾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이 선수가 빌드업에서 연결고리 역할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또 볼을 전개할 때 이 경기 템포를 잘 맞춰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린 선수들이 자기 재능에 대한 약간 신뢰가 있으면 오히려 템포를 못 맞춰서 그런 경우 있어요. 볼을 좀 늦게 주거나 맞아요. 좀 끄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또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의욕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선수는 템포를 되게 빠르게 살려서 그때그때 결을 살리는 플레이를 잘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유망주는 유망주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간혹 눈에 튀는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되게 당돌하게 진짜 시작 대비해서 그 시즌의 주축 선수로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당장 K리그에서 우리가 정상빈 네. 같은 캐릭터를 봤고 사실 저는 평소에 잘 알던 선수가 아니어서 그래. 이 보고 난 다음에 또 이번에 영상도 찍게 됐으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토트넘 팬분들 반응을 보니까 유스 때도 비슷하게 뛰었대요. 그래서 유스 경기 때의 활약과 실제 지금 프리시즌에서의 활약 이게 친선전이고 아니고에 떠나서 유스 선수에게 프리시즌 한 경기는 거의 실전과 다름없는 경기거든요. 이러고서 자신감을 빡 받아서 생각보다 또 의외의 키플레이어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토트넘 팬분들의 어떤 표현을 빌리면 유스 때도 같은 어떤 활약을 했기 때문에 되게 당돌한 선수인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 좋아. 토트넘이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를 나가니까 어린 선수들을 아마 그 대회에서는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이 존재감이 실제로 1군에서 이번 시즌 좀 많이 보일 것을 미리 예고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었나. 이런 활약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윙크스한테 침 뱉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근데 이미 진위가 밝혀졌죠. 밝혀졌나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나 이거 못 봤어요. 이후에는 이 경기 후에 한 팬이 윙크스에게 침을 뱉었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잠깐 있었어요. 이게 영상에서는 실제로 뭔가 윙크스를 쪽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게 침같이 보였고 소리도 진짜 무슨 침 뱉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으니까 오해하실 수 있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지 팬들 당시 있었던 현지 팬들이 이제 목격담을 얘기했거든요. 아니다? 침이 아닙니다. 이게 침처럼 보였던 건 알고 보니까 머리카락이었고 소리가 바람 소리와 합쳐져서 마치 약간 그렇게 보인 것 같았구나. 진짜 침을 뱉은 것처럼 보였대요. 그거 있잖아. 쇠실리 형. 이거요? 새똥 아니라며. 그래요? 새똥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럼 그게 뭐예요? 안에서 왜 그 선수들 많이 뛰다 보면 침이 굳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거품이랑 섞여가고 되게 끈끈한 침 나오고 그러거든요. 입에서 얘기하다가 그게 뭐 이렇게 툭 나온 거란 얘기를 했었거든. 그럴 수 있죠. 입이 많아서 말라 있을 때일 거니까. 난 개인적으로 그냥 새똥이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맞는데 민망해서 아니라 그냥 새똥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본인이 아니라니까. 여하튼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보면 영상에서 윙크스가 별 반응 안 하고 그냥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래. 만약 실제로 그랬으면 뭔가 리액션이 있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 있던 팬들이 목격담을 전한 거 봐서는 그냥 뭐 논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누누 첫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프레시즌이다.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되게 치켜쓸 필요도 없고 되게 깔피 물론 저희가 하이버니안 얘기는 그건 좀 어이가 없었으니까 경기력이. 근데 이거는 아직은 주축 선수들이 이제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봐야죠. 그리고 포메이션 숫자랑 알리가 좋지 않았다는 거. 그래. 이런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포 쪽을 선호하는 것 같다. 백스리보다는 백포를 선택을 하려는 것 같다의 의미를 좀 두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